안녕하십니까, 백화도원입니다. 오늘은 왜 옛날 과일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옛날 과일과 요즘 과일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거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사상가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의 몸도 음식물을 통해 원자들이 들어와서 재배열되었다가 다시 흩어져서 새로운 생명체들의 원자들로 영원히 순환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약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과 음식의 근원이 같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먹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더 많이 더 잘 먹고 있지만 심각한 영양 불균형과 영양 결핍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곡물과 채소는 씨앗부터 속성으로 재배될 수 있도록 개량되어 있습니다. 이 배추가 지금 75일 정도, 씨앗 파종에서 75일 정도가 지났고 앞으로 15일 정도면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전통 농경 방식으로 이제 농사를 지으셨던 분인데 제가 어릴 때는 감자 수확을 마치고 나서 배추 씨앗을 이제 조금 이따 파종을 해서 120일 후에 수확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90일 배추인데 90일 배추가 기본이고 뭐 빠른 것은 60일 배추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 생육 기간 동안 충분히 영양 성분이 축적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액 재배된 작물들은 식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13종만 들어 있습니다. 필수 영양소 13종을 말씀드렸는데 다량원소 6종하고 미량원소 7종을 합쳐서 이제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데 그것만 있으면 작물이 자라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량원소는 질소, 인산, 가리 그 세 가지하고 칼슘, 마그네슘, 황 이렇게 이제 6개가 다량원소고, 미량원소 7종은 철, 염소, 망간, 붕소, 아연, 구리, 몰리브덴 이렇게 7가지가 이제 1000ppm 미만으로 들어있는 것을 미량원소 7가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합쳐서 13가지가 이제 식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라고 합니다. 토양에서 재배되는 작물들도 이제 한 장소에서 한 해에 2가지나 3가지 작물을 재배를 하고 수확을 합니다. 당연히 지력도 약해지고 토양 속 미네랄도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비료를 넣어주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시판되는 비료에는 안타깝게도 이제 13가지 필수 영양소만 들어가 있고, 그나마 토양 산도에 따라서 흡수 이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기량작용으로 특정 성분의 이용이나 흡수가 억제되기도 합니다.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은 모두 이 지각의 구성원소에 있는 것들입니다. 산소, 탄소, 수소, 질소가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태웠을 때 이 성분들은 물과 공기로 환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 미만이 칼슘이라든가 인, 칼륨, 마그네슘, 황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광물질인데 이것들도 이제 태우면 다시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데모크리토스가 생각했던 대로 실제로 계속해서 원자들이 이제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미네랄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체 부분의 형성에 관여를 하고 호르몬을 생성하고 비타민을 활성화시키고 효소작용, 그리고 체액의 알칼리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하는 등 여러가지 이제 기능을 합니다. 몇 년 전 TV에서 1950년대 사과 1개와 현재의 사과 26개가 영양성분이 동일하고 마찬가지로 시금치 한 단은 현재의 19단, 당근 1개는 현재의 10개, 그리고 귤 1개는 현재의 20개가 영양성분이 동일하다는 내용의 방송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1950년대 재배 작물들은 58종 이상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작물들은 유전자 조작과 다양한 방식의 종자 개량으로 조기 다수확할 수 있는 조생종으로 개량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식물이 미네랄을 많이 흡수하지 않아도 쉽게 자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서 생리활성화 능력도 약하고 영양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호박을 뽑는 경연대회가 열리는데
작년 우승자는 1065kg짜리 호박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비결은 하루에 물을 10차례 주고 비료를 2번씩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재배한 호박인데 그 중에서 좀 크다고 이제 한 것을 2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 15kg짜리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편인데 1065kg이라고 그러면 굉장한 크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물은 물과 비료를 무한정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경 재배하는 작물들의 뿌리는 항상 물에 잠겨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13종의 미네랄이 들어있는 그 수용성 액비를 넣어주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토양 재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성장하고 농약으로다가 충과 균을 막아주니까 식물 스스로 방어물질을 만들어내질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식물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봄철에 이제 산이나 들에서 달래 냉이나 두릅 같은 것을 채취해서 드셔봐서 아시겠지만 맛과 향이 확실히 다르고 또 그 성분도 다를 것입니다. 인공으로 비료를 주지 않아도 지표면에 쌓인 유기물이 분해돼서 양분이 되고 부족한 양분은 뿌리를 더 깊게 뻗어 들어와서 광산을 이렇게 채굴하듯이 뿌리가 미네랄을 흡수합니다. 그렇게 흡수된 다양한 그 영양분은 동물이나 곤충으로부터 뜯어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균과 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특유의 향을 내거나 쓴맛을 내거나 떫은 맛을 내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피물질과 방어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 방어물질이 식물 고유의 영양분이 되고 그것은 식물 상태로 있을 때와 똑같은 기능을 우리가 먹었을 때 그 기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의 부족한 영양소와 미네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에 대한 답이 나왔죠. 해결책은 바로 자연재배입니다. 옛날 농경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연재배의 토종작물을 이용한다면 더욱 좋겠지만 토종작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것들도 지금 토종작물은 아닙니다. 개량된 것이고 이제 90일 정도면 수확을 하는 일반 배추고 이런 깨들도 물론 전에부터 몇 대를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제 얼마 전에 씨앗을 얻어서 이제 한 것이라서 이것도 분명히 토종은 아닐 것입니다. 자연재배의 토종작물을 이용한다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토종작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초생재배를 기본으로 해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고 부족한 미네랄은 예전에 화전농부들이 했던 방식을 응용을 해서 밭에 숯과 재를 넣어줌으로써 지력을 회복시키고 거기에 더해서 소금이나 해수를 이용한다면 1950년대에 먹었던 풍부한 영양과 생리활성이 뛰어난 채소와 과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 농촌 경제 여건상 모두가 이렇게 농사를 지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옛날 농경 방식을 이어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백화도원이 추구하는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 그러니까 건강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먹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원자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이 자연으로부터 왔으니까 인간의 질병도 자연의 치료약에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약식동원입니다. 즉 아프지 않기 위해서 잘 먹고 아픈 것을 낫기 위해서 잘 먹는 것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나 가정에는 아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연을 담은 과일, 채소, 곡물 같은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